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춤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니 프라이스, 미주, 유럽, 호주, 뉴질랜드 총괄부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모실 기조 연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겁니다. 니콜 월터스는 포춘 500대 기업에 사표를 내던지고요. 보람들 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제적 보상에 따르는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직장을 떠난 지 단 1년 만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기업을 구축했고요. 그 후로 앞만 보고 쭉 나아가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성공적인 소득 전략가이자 USA 방송국 TV쇼 She's the Boss의 스타로 활약 중입니다. 커리어, 부부관계와 세 자녀 사이에서도 성공적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매일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편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움직이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너무 편안하다고 여겨지시면 또는 내가 최상의 내가 아니다라고 느껴지시면 움직일 때가 된 겁니다. 결국 불편함을 통해서 제가 발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니콜 월터스 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흥분되고 기대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주년 기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셨는지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연설이 아닐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으쌰으쌰하는 연설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기분 좋게 해주고 에너지 띄워주고 하는 연설을 할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여기 와서 앉아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잘 해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무엇이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줬는지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건데요. 앞으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변화를 실천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뻔하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하겠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더 의미 있는 알맹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네, 저기 워싱턴 DC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좋네요. 네, 제 고향이 워싱턴 DC입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는 40년간 택시 기사로 일하셨어요. 저희 부모는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자라시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를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는 없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죠. 미국에 이민 오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락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훈은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냥 와서 구조해 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대에 올랐던 모든 분들은 최상의 것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책도 쓰고 팟캐스트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유사나도 그렇게 정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전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유산 안에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수동적이셔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정말 멋진 곳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언젠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니콜, 언젠가는 저도 니콜 같은 삶을 살 거예요. 네, 니콜이 유산화 제품 쓰고 플라포놀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삶이 바뀌신 것처럼 저도 니콜과 똑같이 언젠가는 될 거예요. 이런 얘기 저도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 언젠가 한다고. 근데 물론 언젠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다 보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욘세처럼 15개의 가발을 별도의 방에다가 보관을 하고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꿈과 비전을 다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냥 투두 리스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할 일 리스트에 있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비전을 어떤 리스트에 남겨놓기만 한다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아마 그걸 남겨놓기만 한다는 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넌 이걸 달성할 만큼 충분한 역량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정말 탄탄한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처박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언젠가 할 거야 라고 처박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언젠가 달성할 꿈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실천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어떤 스텝들을 밟으셔야 오늘 무엇을 하셔야 이런 꿈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리더들에게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젠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위하시게 되는 이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실패가 두려워서 그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뭔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좀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두려우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뭔가 정체돼 있어서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의 모습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신데, 내가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나 아예 시작도 안 할래. 아까 그 수상자분, 그 가족이 나왔고 그 귀여운 아들이 무대에 오른 모습 보셨었잖아요. 그렇게 성공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근데 저도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고 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아예 시작도 안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실제로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지가 않아서 시작 못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결심하기를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 비전이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시작 자체를 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구축하게 될 비즈니스는 처음 시작할 때 상상했던 모습과 아마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대를 걸으신 모든 분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국기를 흔들면서 걸으셨는데 아마 이분들도 옛날에는 이런 무대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좀 상상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10,000명의 사람이 온라인에서 제가 사표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네, 제가 일을 그만둔 날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계획을 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많은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표를 내고 나서 로그아웃 했을 때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유산에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가 목표로 삼았던 일단 사표를 던지는데 성공을 했는데 아무도 저를 축하해주지 않았고요. 그냥 프렌치 프라이즈 주문해서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되죠. 혼자 남아서 프렌치 프라이나 먹으면서 스스로 위로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비전 안에 이런 초라한 모습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부모님들은 약간 구식입니다. 자녀들에 위해서 아주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가 되는 걸 저희 부모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그렇게 되리라고 꿈을 꾸고 이민을 오신 거죠. 그런데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네. 그런데 다들 제가 지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사업 기회를 얘기하면 저쪽에서 저 사람 미쳤구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저 전략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저 일을 그만뒀지만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래 딸아 우리가 너를 대학에도 보냈고 미국으로 힘들게 이민까지 왔고 네 아버지가 택시기사로 40년을 일하셨는데 너는 기껏 해서 얻은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그만둔 게 아니고요. 제가 자영업자가 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고용한 거예요, 엄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더니 엄마가 응, 그래, 네가 너 자신을 고용했다고? 자, 그러면 월급 언제 받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사업을 하다 보면 부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일해? 아, 네, 너무 좋아요. 원격으로 일해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자, 그러면 월급도 네가 못 받고 사무실도 없고 야, 그러면 그 실직자 아니야? 네,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당장 보시기에 멋져 보이진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하셨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순간들 있으셨죠. 네, 저기 열심히 소리 질러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수개월 후에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한 인터뷰들, 잡지들 이런 거 잔뜩 들고 어머니께 가서 저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 너무 신났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고객 지도라는 멋진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업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잡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사진도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멋들어진 옷 입고 인터뷰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제 구두가 눈에 띄셨나 봐요. 저는 이제 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돈 구두라고 전 부르거든요. 은색이라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장자다 이거지? 그런데 딸아, 100만 장자라면은 왜 무대에서 이렇게 구운 감자 같이 보이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니? 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온갖 잡지 다 들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그 비전에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작하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도로에서 3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걔네들을 입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팟캐스트도 같이 하고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랑 함께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보면 이제 마천루들 있잖아요.
정말 멋진 환경이었는데요. 막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 우리가 맥도날드 먹으려고 미국 온 거 아니다. 그리고 풋볼 보려고 미국 온 거 아니다. 축구가 진짜 풋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에서 건물을 청소하면서도 또 동시에 건물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가족과 친지 중에는 진짜 청소부로 일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힘든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 가정을 일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집, 뭐 100만 달러 연봉,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모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선택을 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코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꿈을 꾸기로 선택을 하고 더 계획을 세우기로 선택을 했고 더 노력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예스를 이끌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거절도 불사하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안주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동기부여와 실천 간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해야 하지? 자문을 하고요. 내가 일하러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이 기회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확신이 없어.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할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을 데 대해서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계속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타이밍이 조금 잘 안 맞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시작하기 어렵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결국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모든 기회에 대해서 듣고 나셨는데도 계속 가만히 서 계시기로 하신다면 정체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압도되기로 선택하시고요. 두려움에 꽁꽁 얼어버리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좀 다른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팀의 성패가 달려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들은 결국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신다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건요, 마음에 안 드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건데,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가장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삶이 싫어질 때, 그거야말로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했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편해지셔야 됩니다. 이 불편함은 저는 결코 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빈곤에 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좀 더 제가 익숙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 내가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구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이 좀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강의나 여러 트레이닝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시작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려우세요? 비전이 이상하세요? 여러분의 팀원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건 결국 그거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나 이거 더 이상 공부 안 할래요. 라고 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어려워도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다시 앉아서 다시 열심히 풀어봐라고 얘기합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끝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보고서 못 쓰겠어요. 저 그냥 회사 퇴사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일을 하고 또 성과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린 이것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상사에게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그러한 에너지 수준을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도 투입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선택권이 많아지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뚱뚱해서 109파운드, 지금보다 제가 109파운드 더 몸무게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가난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아이들 3명을 돌볼까? 그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난 훌륭한 엄마가 되면서 또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면서 모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제 모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제가 100만 불을 벌었을 때는 그때 굉장히 더 뚱뚱했습니다. 지금보다. 저는 근데 그때도 귀여웠고 지금도 귀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뺐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건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와 핑계는 없애세요. 자, 거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중요하고요.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ROI입니다. ROI.
필기하셔도 돼요. ROI는 투자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restructure, optimize, 그리고 implement입니다. 구조 조정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ROI, restructure, 구조 조정은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냐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 내가 모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모든 상세한 내용을 잘 아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옵티마이즈 최적화입니다.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너무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에 충실한 최적화입니다. I는 implement, 실행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어떤 거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뭔가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전화 컨벤션에서 배운 것들 돌아가셔서 적용을 했을 때 변화를 가져올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실천하세요. 난 그래도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라고 여전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ROI로 돌아가는 거예요. restructure, 다시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ROI 방법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최악은요, 우리에게 온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프라가 어느 순간 저한테 전화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 태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니콜의 SNS도 봤고 니콜의 여러 프로를 봤는데 이제 연락하네요. 그러면 제가 오프라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늦게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프라를 만나러 갈 거예요. 아직 오프라가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하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키울 겁니다.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성장을 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유지하는 겁니다. 컨벤션 밖에서 저를 만나시건 또 엑시비션 홀에서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 제 소셜미디어 1대1로 저와 함께 하시던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인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컨벤션에 오신 것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오셨죠. 비즈니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선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세한 디테일로 무장해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무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겠지. 왜냐면 본인은 사업을 잘 성장시켰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에 왔을 때 저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다 리더고 나랑은 다르고 그 사람들의 시장이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성공했지? 그 사람은 쉽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핑계는 우리한테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스토리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대에 오르신 모든 분들 달성하신 성과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가 가진 것을 다 일순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아이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애들은 그냥 애들끼리 놀게 하고, 왜냐하면 애들이 애들이 노는 방으로 제가 가게 되면 또 저한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거실에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제 딸이 지금 20살인데요. 그때는 16살 때였어요. 그때 소아과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혈액
테스트를 우리가 피 검사를 했는데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 메시지 들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근데 제 둘째 딸이 16살이에요. 그러니까 티네이저죠. 그러니까 항상 사춘기였어요. 그리고 또 컨디션도 안 좋았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엄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듣고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분이 오히려 저를 더 무섭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다른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 중이어도 전화를 거시면 제가 그 상담을 중단하고 바로 통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너무 걱정이 됐죠. 바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미세스 월터. 제가 보기에 크리스가 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사실은 말씀드리면 그때가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입양을 했고 저도 그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16살이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렸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응급실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그 길에서 제가 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아이가 너무 말랐어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제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 앞에서 너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옷 입어. 우리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애들한테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저도 긴장이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잖아요. 그리고 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저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크리스티, 지금 우리가 여러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여러 가능성이 있어. 암도 어쩌면 그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저를 보면서 엄마, 만약에 진짜 암이라 하더라도 엄마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크리스는 지금 매우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그리고 암은 재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기였어요. 암이 사기였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저는 깨달았죠. 크리스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별로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본인은 선택을 한 거예요. 즉, 암과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일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없을 수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수개월 동안 항암 치료도 받았고요. 우리 이거 잘 극복해낼 거야 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이것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변덕스럽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이렇게 암을 진단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억 단위의 매출을 이루는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 아이가 항상 저와 함께 해주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컨벤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웹사이트에 갈지, 컨벤션의 익스비션 홀에 갈지, 파트너와 대화를 할지, 내가 이거 끝나고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니면 이 방에서 나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션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미래를 믿습니다. 정신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미래가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유산화가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기회도 눈으로 보입니다. 유산화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무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는 그 모든 일, 모든 것은 더 많은 선택을 내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에서 나가실 때, 나가고 나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